안녕하세요. 손가락 뉴스 진행자 박지영입니다. 동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곽동수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항상 불행한 소식이 많아요. 많이 누군가 사망했다 이런 소식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두세 달 전에 부산에서 공중 화장실에 어떤 여고생이 들어갔다가 유독가스를 마시고 쓰러진 기사가 있었어요. 그 원인은 그 유해가스를 마셔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두 달 정도 병실에 있다가 결국 끝내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내려서 할게. 조용한 배려? 감사합니다. 고마운 배려. 감사합니다. 깨끗한 배려. 감사합니다. 당신의 배려가 아이들의 교과서가 됩니다. 함께 배려하면 함께 행복해집니다. 맞습니다. 7월 말이었죠. 부산 한 회센터의 공중 화장실이었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이니까 굉장히 번화한 곳이죠. 거기서 회센터의 공중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갔는데 갑자기 황화수소에 중독이 된 거예요. 황화수소 아마 교과서에서만 들어봤을 가스고 보통 사람들이 직접 맡아볼 일이 없는데 내용을 살펴보니 공중 화장실 세면대 바닥구멍, 그러니까 그 구멍을 통해서 밑에서 위로 올라온 것이죠. 그런 바람에 A양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어요. 같이 치료받았던 사람이 있는데요. 유해가스를 마시고 쓰러진 여고생, 그것도 공중 화장실에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안전하게 흡입해도 되는 허용 농도 기준치가 15ppm이래요. 근데 그 60배가 넘는 거를 단기간에 마시게 된 거죠. 그렇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네,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A양이 사고를 당하고 뒤따라 들어가던 B군이 있었는데 B군도 깜짝 놀라서 기절할 정도로 뭔가 독한 가스를 마셔서 정신을 잃고 잠깐 다시 일어나서 친구가 있으니까 친구를 꺼내오려고 인공호흡에 입을 벌렸는데 거기서 가스가 또 나온 거를 막고 한 번 더 기절하는 일이 있었어요. 다행히 회복은 했지만 그렇게 강한 독성 가스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생명을 잃고 마는, 두 달간 어떻게든 좀 나아질 거다 생각하지만 결국 낫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됐죠. 정말 이 기사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는 헤드라인을 좀 봤을 때 세면대에서 그 여고생이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무슨 냄새가 처음에 있지 않았을까, 그걸 의심하지 않고 그냥 계속 손 씻으면서 맡았던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세면대 구멍에서 올라왔던 게 확 일시에 퍼졌을 수 있을 거라는 게 추측이에요. 자세한 상황은 점검을 해야겠지만 뭔가 물을 틀거나 해서 변화가 있으면서 그게 폭발력을 갖게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흡입을 하게 됐던 것이고, 우리 왜 웬만한 데서 과학시험 같은 거 할 때 하나를 뭔가 하게 되면 반대쪽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건데, 가장 큰 문제는 도대체 공중화장실 바닥에서 왜 황화수소가 올라올 수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건 그야말로 서양의 공포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생화학 테러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깜짝 놀라게 됐고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부산에서, 그것도 광안리 해수욕장 근처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중 화장실이라는 점에서 충격이 더 크죠. 그러면 아직 그 유해가스에 대해서는 원인이 밝혀진 게 없다는 거네요? 네, 몸에 노출됐고 잔존가스 같은 걸 확인해 봐서 황화수소라는 게 확인은 됐지만 그게 어디서 어떻게 유출되는지는 따라가서 살펴봐야 되는데 지상에서 노출되어 있는 관이 아니고
또 오수관 같은 경우 오수관에서 올라온 것인지 딴 데서 유입된 것인지 이런 것들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전문 업체들도 있고 주변에 공장이 있다고는 모르겠지만 관광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탐문하고 제대로 파악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까지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고 사고였을 거로 보기 때문에 조사가 빠르게 진행되진 않았을 것으로 생각돼요. 2달의 시간이 걸렸으니까 그동안 빠르게 조사했다면 충분히 뭔가 추론이 가능했을 텐데 지금으로서는 정확한 걸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무엇보다 이런 일이 부산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놀래고 있을 거고요.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아야 될 텐데 벌써부터 좀 걱정이 됩니다. 이번 뉴스를 접하면서 생각난 게 있었는데, 제가 펜션을 갔었는데 그때 무슨 가스 이산화탄소? 또 그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 왜 고등학생들이 펜션에 놀러 갔다가 그 유독가스 마시고 또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떠올랐거든요. 그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연소되지 않은, 그러니까 그때 고등학생들이 참변을 당했던 그 일은 연통에서 연소되지 않았던 일산화탄소 이런 게 뭐 역류해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자던 중에 당하거나 놀라게 됐었던 호흡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건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방도 아니었고 화장실은 공개가 되어 있는데 요즘 웬만한 곳은 CCTV가 있지만 CCTV가 없는 유일한 곳이 화장실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면에 대해서는 같이 뒤따라 갔던 비군의 진술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든 가스가 무서운 것은 황화수소 같으면 독한 향이 나거나 구분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거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안전에 이제까지는 독극물이라든가 폭발물이라든가 날카로운 검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위험이라고 생각했다면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화학물들을 쓰는 환경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더울 때 사용하는 에어컨 같은 경우도 독특한 가스가 나오게 되고 또 주변 환경을 좀 바꾸게 쓰는 램프에도 또 다른 화학물들이 쓰이게 되고 잘 다루고 안전하게 만들었던 위험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근데 이 관이 통해 있고 어딘가 공기 호흡이 필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의 경우 잘못 관리하게 되면 정말 지금과 같은 치명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우리 모두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가스 안전을 위해서 더 신경을 써야만 될 텐데 그동안 가스가 터질 것만 생각했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폭발력을 가진 가스들이 잘못해서 한 지역이 거의 폭탄 맞은 것처럼 주유소 같은 게 터지는 일도 있었어요. 이럴 때 이 기화가 되는 가스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제는 생명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이 후속 기사가 빠르게 나오길 바라고요. 관련된 검찰에서도 그렇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쪽을 끝까지 파헤쳐서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힘과 필요한 지원들, 특히나 이쪽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일반 경찰력으로 탐문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 인력들이 지원해가면서 빨리 원인을 찾고 그래서 어떤 문제 때문에 발생했는지 이 사고에 책임진 사람은 누구인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투피, 조소피 그 원인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고, 그래야 화장실도 마음 편히 갈 거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불안하게 가니까. 맞습니다. 네, 진짜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었어요.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오늘 동수님을 모시고 얘기해봤는데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